네, 황장수의 톡톡톡 세 번째 이야기로 야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어제 김종인 대표가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 영입돼 온 사람 한 24명을 불러가 점심을 낸 모양입니다. 그래서 대표가 점심을 내니까 뭐 좋은 이야기 있나 해가지고 영입 인사들 갔더만은 거기에 김종인 대표가 아주 밥맛 떨어지는 소리를 해버렸어요. 당신들 지역 볼라가 빨리 열심히 뛰라. 그래야 나중에 당도 좀 도와줄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략공천 내지는 비례대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수만 거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지역에서 지지율을 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소주 먹다가 지발로 왔다라는 그 평론가 분들을 비롯한 6명과 비슷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. 지금 그 영입한 문재인 대표 영입한 그 이철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? 네. 원래 선거를 총괄 기획하기로 했는데 그건 날라갔습니다. 네, 그분 빼고 이제 김원태라는 네, 김종인 씨가 영입한 사람에서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김현종이라고 이건 뭐 김종인 씨가 영입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한미 FTA의 이론적 설계자이자 이걸 실제로 노무현 정권에서 주도했던 사람입니다.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미국과 협상 대표로 나갔던 사람이죠. 근데 이분을 영입하면서 이분이 그냥 조용히 들어온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면서 들어왔습니다. 이분 자체가.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쪽에서는 운동권 색채를 좀 바꿔서 슬쩍 바꿔가지고 하겠다는 전략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이분은 이른바 국제경제의 완전 이제 자유무역주의자 아닙니까 이분이? 너무 확신범이에요. 거기에 대해서 대충 이미지 대신하기엔 너무 확신범이 지금 들어온 거죠. 그때 이제 이 김현종 씨를 세워서 노무현 정권이 FTA를 추진할 때 한미 그때 이제 이 좌파들 오리지널 좌파들 뭐 민노총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과 또 이 많은 좌파 단체들이 노무현이 이 결국 좌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을 한다 이래가 비판을 엄청 했고 한미 FTA 반대를 했죠.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때 또 재협상을 해가지고 통과 또 시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이제 친노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, 그 대기업들을 위주로 그렇게 한 거죠. 그 부분은 깜빡 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친노들은 2012년 총선 대선 때 전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해왔어요. 그러니까 저거가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소신인지 어쨌든 이해관계인지 한미 FTA를 김현종이 앞세워서 저리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.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했던 FTA는 나쁜 FTA이고 노무현이가 했던 FTA는 좋은 FTA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김현종 씨는 하여튼 그 생각과 180도 다른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. 이분 자체는 FTA라는 비즈니스로 보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든 승산해야지 양국이 이득을 본다. 근데 이제 노무현 때 체결해 놓은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오바마 정권에 들어오면서 자동차 노조가 난리를 쳤거든요. 자동차 다 뺏긴다. 그래서 결국에 오바마 정권에서는 자동차 개방을 좀 속도를 늦추는 대신에 이제 한국은 또 이제 제약하고 돼지고기를 좀 늦춘다.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큰 차원의 FTA를 볼 때는 이명박 FTA, 노무현 FTA 뭐 똑같은 거거든요. 근데 당연히 FTA를 지금도 이제 이번 FTA 잘했다고 지금 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사실은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FTA를 할 때 개성공단 산지 문제가 있었어요. 그 당시에. 노무현 정권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건도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미국에다 팔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게 안 받아주는데 미국은 받아줄 리가 없죠. 그 돈이 어디로 갈 건지 미국은 벌써부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그 과정을 책을 썼습니다. 한미 FTA가 관한 한미 FTA를 말하다는 책에서 제가 그걸 정독을 하고 제가 FTA는 사실 이분한테 다 배운 건데 그냥 제껴버린 거야.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그걸 세게 제기 안 하고 미국 측 얘기 수용해가지고 그냥 초장에 날려버렸거든요. 날려버리니까 이른바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386, 486 운동권들이 이분을 어마어마하게 또 음해를 했어요. 여기 다 책에 나옵니다. 이분 거의 미국 앞잡이다. 근데 그거를 돌파했던 분이거든요. 근데 그런 정도 생각이 가진 분이 또 문재인 당에 들어간 것도 난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분이 그 뒤에 유엔 대사를 갔어요. 유엔 대사를 갔다가 승진이가 간 거죠. 유엔 대사를 갔다가 2009년도인가는 갑자기 삼성에 갔어요. 삼성의 글로벌 법 담당 사장으로 갔어요.
미국 변호사 출신이거든요. 예,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FTA에서 제일 재미를 많이 보는 대기업에 FTA를 추진했던 사람이 가는 게 좀 맞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어요. 근데 이분이 또 변신을 해가 더민주당에 나타나면서 개성공단 또 무슨 문 닫는 게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또 양향자 상무라고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뚫고 삼성에 임원이 됐다. 또 상징적인 사람이 또 가고 이 삼성에 계신 분들이 왜 더민주당에 하나씩 갑니까? 그쪽이 내년에 성산이 더 높다 보는 거예요? 그분들 똑똑한 분들 아니에요? 한국에서 제일. 그러니까 뭐 양양자 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뭐 논평할 게 없지만 김현종 씨는 아니 뭐 제가 FTA 선생이랑 마찬가지예요. 제가 FTA를 그분 책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분은 절대 문재인당의 386과 맞을 수가 없고 본인도 그렇게 책을 썼는데 지금 안철수당도 있고 아마 믿을 수 있겠어요.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영입이 불가능하거든요. 새누리당 저 아수라판에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? 그래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안철수당은 뭐 아마 뭐 승산이 없다 보고 뭐 그런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질렀는데 또 친노들 가만히 있어요. 이 정도까지 질렀는데 그러니까 이분 김현종 씨 뒤에 했던 분이 김종훈 씨. 김종훈 그 새누리당가 있죠.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잖아요, 강남에서. 그러니까 양쪽에 이 통상 교섭 본부장을 하나씩 이제 배치하려는 이런 어떤 양태인데 제가 볼 때 김종인 씨가 어제 그 밥 사기 전에 문재인 대표한테 공천 확실히 준다고 확언을 했던 영입 인사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시스템 공천한다 했는데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하니까 아 그러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종인 씨가 지금 20% 컷오프를 새로 시작해서 이때까지 뭐 나간 사람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고 20%를 새로 시작해가 왕창 날리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을 왕창 끌어넣어가지고 제가 볼 때 김종인 계보를 하나 만들고 지금 뭐 결과가 되고 있죠. 저 박영선이라든지 뭐 우윤근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온건하다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김종인 씨와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김상권 혁신이 조국 교수가 했던 뭐 시스템 공천 거기서 굉장히 중요시인 게 당 정체성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당 정체성하고 어긋난 사람들은 난리겠다. 그래서 사실 다 나간 거 아니에요? 지금 좀 안 맞는 사람들 다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? 근데 거기에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버렸는데 당 정체성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 들어왔거든요. 그럼 이분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까? 근데 지금 볼 때 친노들은 이제 엎드려 있는데 지금 이게 두 가지 분석 같아요. 그러니까 김종인 등등 유형을 내세워서 운동권 이미지를 희석시켜서 선거를 이긴 다음에 날려버린다. 이런 계획이 뭐 논의될 수가 있는 거고. 그런데 뭐 김종인 씨는 바보냐 이거죠.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또 김종인 씨 나름대로 그 선거 이기고 나면 날 날릴 거니까 선거 이기기 전에 내가 먼저 날려버리자 해서 공천에서 확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.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이 김종인, 이상돈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습니다. 보통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, 둘이가. 근데 한 사람은 지금 더민주의 대표로 갔고 한 사람은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갔는데 두 사람 다 그 당의 색깔하고 각기 안 맞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두 사람이 트로이 목마를 갖다가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타고 각 당에 들어가가 나중에 그 당을 갖다가 뒤집어서 그냥 확 까디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저러나 하면 우스갯소리가 있어요. 지금 이 친노들이 쉽지가 않은 게 김종인 씨 영입했을 때마다도 북한 김정은 도발이 국제 이슈되기 전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터지는데 사드 배치는 이미 70% 찬성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개성공단도 폐쇄 여론이 점점 높아져요. 그렇죠. 이제 55대 30으로 멀어졌는데 왜냐하면 베일에 쌓였던 개성공단의 문제점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. 뭐 북한이 처음부터 쫓아내고 접수하려는 계획도 드러나고 그 노동당에 돈 들어가는 거는 아는 사람도 알았지만 공식화된 적이 없는데 이게 다 공식화되니까 나는 김종인 씨를 영입했던 친노들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봅니다. 지금 김종인 씨가 주도하는 거의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. 국민적 여론 자체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제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걸로 좀 모아져 가고 있으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김현종이라는 사람도 이게 없었으면 못 들어왔을 거예요. 이게 없었으면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홍천 씨도 어제 그 밤으로 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대요. 그 조홍천 씨도 지금 이거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의 표창원 씨 그 흔히 표 8만이라고 부르는 양반 그분도 이번에 기대를 잔뜩 했을 거 아닙니까? 비례대표나 이런 걸로요.
근데 용인에 지금 나가라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. 아니 용인 정도가 아니라 저 조경태 지역구에 나가라 그러고 있어요. 부산 사. 부산 조경태 지역구 나가라가 죽으란 얘기거든요. 조경태는 지금 야당하고 지지율 3-4배 높은 사람인데 뭐 표창원이 뭐 문재인 씨가 영입한 사람들 다 찬밥 신세하고 이제 새로운 인물 들어와가지고 다 장악 들어간다. 그 남평론 좋아하던 그 이철희 씨는 그러면 이번에 자기 정치 평론을 갖다가 제대로 못 하고 갔네. 지금 그분 위험하죠. 지금 그분 위험하죠. 그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고 원래 그분이 뭐 뉴민주 파티 어쩌고 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것도 다 위험해야 되고 이제 완전히 김종인 천하가 되고 있다. 근데 원래요 이렇게 대리인 내세워서 이게 움직였을 때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치면은 내 말 잘 되겠지 그런 줄 알았는데 되자마자 그냥 당신 누구세요 해가지고 마음대로 한 대표적인 사례가 가지고 이민우 있지 않습니까? 옛날에 그 저기 DJ하고 YS가 한번 당했죠. 당했죠. 그 얼마 전에 영화 사도 보면 수렴청정이라고 대리청정 뭐 그래갖고 이 영조가 실제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사도세자를 보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래놓고는 결국은 나중에 사람 병신 만들어가 아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수렴청정이고 대리청정이고 이 좌우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치면 이상돈 씨가 저기 간 날 이 안철수는 이 순창까지 내려가 가지고 개성 동령 요즘 개성 때문에 한껏 뜬다고 생각하는 정동영 전 의원을 만나서 입당을 시키세요. 근데 이상돈 씨는 어제 발언이 개성공단 문 잘 닫았다. 햇볕 정책 폐지해야 된다고. 당일날 또 영입한 대물이라고 생각하는 정동영은 햇볕 정책과 개성공단의 최대 신봉자고. 이제 저놈 당이 양날개로 어떻게 날까요? 지금 양당이 다 이상해졌죠. 양당이 저쪽은 김종인, 김현종이 들어가면서 이상해지고 이쪽은 이상돈하고 정동영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당론을 아니 이게 무슨 지금 뭐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잡는다 그러는데 지금 총선 얼마 남았다고 지금 저 큰 문제를 토론으로 당론을 잡습니까? 이미 잡혀 있어야죠 지금 상황에서. 근데 저 뭐 새누당은 지금 밑에서 이 기득권 세력이 공천 경선 다 개판 만들어서 무너지고 있고 저는 이 두 당은 정체성 잡는데 아마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. 이 분위기면요 정체성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당이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싸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영입 안 하는 당과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무차별로 잡아넣었다가 나중에 이 자기 모순에 빠질 당들 이 사이에서 누가 이기는가 이게 이번에 결론이 그리고 이제 정체성 문제는 이 대북 이슈는 지금 시작이거든요. 이제 시작된 겁니다. 이제 미국에서 이제 최첨단 무기들이 막 들어오고 있죠. 이제 핵잠수함도 들어오고 F-22, 22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고. 근데 다음 달은 또 키리졸브 훈련을 해요. 이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것은 김정은 타도 주석궁을 때려버리는 그 훈련이거든요. 근데 이제 보도 보면은 주석궁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 전방을 때려버리는 훈련을 하겠다. 그리고 지금 유엔 안보 제재리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? 이게 계속 이슈가 터지는데 기존에 있던 정동영이나 저쪽의 친노 386들은 이거 다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지도부는 또 다른 목소리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80도가 다른 사람 들어오는데 이게 이슈가 점점 커질 텐데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어요. 참 이 야당 돌아가는 것도 또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. 새누리당도 그렇고 요즘 정치판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